세무사가 알아야 할 노무. 이번 주 시간에는 산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산재는 기본적으로 최근에 산재 인정 범위가 조금 많이 넓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불특정 다수에 의해서 어떤 예상하지 않은 위험에 대해서 산재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나 잘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이 산재는 출퇴근 시간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도. 이건 출퇴근 시간에도 급증하고 있고, 그래서 보호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요 산재 같은 경우가 과연 이게 산재에 해당될 것인지 아닌지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상당히 이게 설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요 상황에서 최근 들어서 우리 세무사님께서 주목하셔야 될 만한 판정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2020년 4월 10일자로 그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그 직원이 확진을 받았고, 그 확진에 대해서 이분이 산재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여러 논의를 끝에 이게 사적으로 발생한 질병이 아니고 업무를 하다가 발생된 산재라고 판단을 내려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했던 우리나라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요 코로나로 인해 산재 인정한 사례. 그래서 그 이후에는 요 케이스를 리딩 케이스로 삼아서 비슷한 사례에서는 어떻게 해당될 건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근로복지공단 지침이 요 이후에 근로복지공단 지침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그거를 기본 룰 삼아서 한번 판단을 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은 두 가지로 나눠서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이 보건인력이냐 아니면 비보건 인력이냐, 요거를 크게 대별을 해서 나눴습니다.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보건 인력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 부분은 업무적으로 코로나에 감염됐다는 게 예상이 되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 보건 인력 같은 경우에는 환자와 뭐 직간접적으로 접촉이 이루어졌으면 요거는 산재를 대부분 인정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문제는 이거죠. 문제는 비보건 인력입니다. 뭐 쉽게 따져가지고 우리 대표 세무사님 직원이 아니면 대표 세무사님들이 관리하는 기장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 확진을 받았어요. 근데 그 확진받은 근로자가 그 확진으로 인해서 코로나라는 질병이 업무적으로 이게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판단 내릴까? 그거에 대해서 좀 관심인데, 자, 요거를 보기 앞서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 산재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 로직이 있는지를 보시면 어느 정도 이게 답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요 산재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은 두 가지의 요건을 갖춰야지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업무 수행성입니다. 두 번째, 업무 기인성입니다. 뭐 이거 비슷한 말 써놓고 지금 무슨 소리냐 이런 분이 계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요 업무 수행성,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게 닥쳤느냐 요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눈에 보이는 거죠. 업무 수행성. 그래서 업무 수행성이 보통 최근 들어서 넓어졌다고 보통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게 뭐겠습니까? 요 출퇴근까지 업무 수행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업무가 영업사원이면 뭐겠습니까? 불특정 다수와 저녁에 술 먹는 것까지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업무 수행으로 볼 수 있어요. 술 먹는데 마스크 끼고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영업직원이다. 그러면 위험을 감수하고 술자리 참석하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 업무 수행 어느 정도 인정이 돼요. 자, 두 번째, 업무 수행성만 있다고 해서 산재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요거는 두 가지 요건이 AND입니다. AND. 두 번째 요건은 뭐냐? 업무 기인성입니다. 기인이 뭡니까? 기인. 한자 용어지만 인과관계가 있어요. 인과관계가. 네가 거기 가가지고 저녁에 접대 안 주고 술 먹었는데, 야, 너 끝나고 나서 혼자 또 술을 좋아하니까 막 마셨지 않느냐? 이거는 아닌 거죠. 그로 인해서 발생된
직접적인 인과관계까지 보는 게 요 두 번째 요건 업무 기인성입니다. 자, 그래서 비보건 인력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 감염된 게 요런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지만 된다는 거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요 근로복지공단 지침에서 나오는 것들 하나가 예시를 많이 들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요 보건 인력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으로 첫 번째가 뭐냐면 전염 경로가 어느 정도는 일치해야 된다. 전염 경로가 어느 정도는 일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전염이 되는데 너 스스로가 당연히 다른 걸 택해서 사적으로 택해서 이렇게 가다가 걸렸지 않느냐. 그러면 이건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기본적인 지침이고, 두 번째 여기서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업무적으로 인해서가 아니고 지인이라든가 가족들이죠. 가족들 같은 지인으로 인해서 전염됐을 경우는 산재와 무관하다는 거죠. 왜? 너무나 도드라지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했다는 게.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경우는 비보건 인력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런 점에서 요 보건 인력과 차이 나고, 아마 우리 세무사님 쪽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져 가지고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하면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라든가 휴업급여가 지급되고, 인정 안 됐을 때는 우리 사업장에서 예외적으로 이제 사적으로니까 병가를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근데 요거는 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업장에 어떤 식으로 취업 규칙이 규정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뭐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해줬을 경우에 유급으로 해줄 수도 있고 무급으로 해줄 수도 있고, 그거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산재와 관련돼서 코로나19의 전반적인 그 사항들은 정리가 되는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세무사가 알아야 할 노무. 자가격리는 유급휴가 대상일까?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시 휴업수당은? 코로나19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는? 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월드클래스 코리아